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인사총무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3대 기획사 중 한 곳으로 엔터계의 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침 올해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신사옥 이전도 끝낸 만큼 역대급 인력 모집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인데요. 이 실무진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형태인데요. 특히 회사에 대한 애정, 직무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직무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로 유명하고요.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인데 임원 면접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인성 중심으로 인생관이라든지 직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JY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대한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다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서 실제로 회사에 대한 관심사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채용 검증과 최종 합격자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군이 매니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직군의 인재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원자가 희망하는 인사 총무팀을 비롯해서 이 각 직군별 직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까 언급하신 매니저도 가수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배우 매니저로 또 나뉩니다. 그다음에 가수나 배우의 일정 관리라든지 네. 출연 섭외, 그다음에 현장 진행을 매끄럽게 도와주는 업무를 합니다. 네. 또 회계 직무가 있는데요. 그 비용 정산, 전표 처리, 회계 결산, 세무 신고, 자금 관리 같은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원 음반의 유통이나 그다음에 마케팅 컨텐츠 제작 같은 MD나 마케팅 직무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하기는 시간이 모자란데요. 앨범 제작 진행이라든지 방송 음원 및 영상 제작 지원하는 뮤직 직무나 공연 기획 및 운영을 하는 공연 직무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특성상 그런지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직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직군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같은 취준생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영주 학생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 대형 기획사에 입사를 희망한다면 어떤 일을 좀 그 안에서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가수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한류가 좀 유행하면서 네. 좀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들이 많잖아요. 되게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과연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회사 인재상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언어들로 구성됐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직관력이 있고 일단 굉장히 스마트한 느낌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무래도 연예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 대한 끈질김과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이걸 보면서 난 여기 포함되나? 이렇게 자기 반성도 해보고 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꼼꼼히 본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일단 항목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일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보니 네. 실제로 입사해서 짧은 기간 안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 때문에 지원했다가 그만두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다르다, 입사를 포기하는 형태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같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자소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걸로 많이 유명하고요. 애정과 관심, 노력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JYP 엔터테인먼트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총 3개의 항목입니다. 어떤 건지 바로 볼게요. 1번 성장 과정,
2번 성격의 장점 및 특기, 3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세 가지요? 네. 아니, 저는 JYP가 자소서를 특히 많이 본다고 들어서 좀 뭔가 네.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항목이 왜 이렇게 간단한 거죠? 네, 저도 사실 읽으면서 그동안 봐왔던 항목 중에 가장 간단한 항목이어서 네. 놀랐는데요. 네. 박 멘토님 이렇게 간단한 항목의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질문일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두 분 MC분들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보기에 좋은 옷들을 입고 왔잖아요. 여기에 정장을 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컨셉을 잘 잡는 거고요. 성장 과정부터 이야기를 한번 따져보면 성장 과정은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릴 적에 예술이나 뭐 예능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접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점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성장 과정의 소재를 다루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뭐 인재상의 이야기를 성장 과정에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는 워낙 이제 항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집중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음 성격의 장점과 특기 부분들인데 일단 뭐 특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인사총무라는 업무를 이 친구가 지원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필요한 성격적 단어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라고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 평가, 보상, 육성, 조직 설계,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분석력이나 기획력, 소통 능력, 그리고 센스, 마지막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는 또 어떨까요? 총무는 이제 마당새 또는 살림꾼 이런 어떤 말을 듣는 건데 JYP의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사나 의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 더하여 임직원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복리후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다음에 맛있는 식단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소속 가수들의 복리후생까지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막중한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업무 추진력, 그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책임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이런 업무까지 가능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행사 기획 능력이라든지 급여 설계 능력 등 다양한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성장 과정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인과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찾다. 좀 지원자가 굉장히 낯을 가리거나 좀 소극적인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김평론가님께서는 좀 소제목만 봐서는 어떠세요? 예, 소제목이 주는 느낌이 뭐랄까 약간은 그리 신선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 하시면서 아니면 경로당에서 담소 나누시면서 즐거워하실 때 즐거움을 찾다, 재미를 찾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갈 때 즐거움을 찾다라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소제목을 보아서는 무료해하던 지원자가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이야기 걸어서 즐거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타인과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찾다라는 소제목보다는 상대방을 흡수하는 힘, 이해와 관심, 또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소제목은 약간 진부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찾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했던 아르바이트도 주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었고 그중 외국인 유학생 보험 상담 아르바이트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학생 중 대부분이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된 상태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여서 유학생 보험의 절차를 설명하고 가입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교 유학생들의 국적 비율을 조사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말을 건네는 것을 상담으로 시작했더니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평소보다 높은 보험 가입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즐거움과 함께 자라온 저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조직에 속하더라도 항상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예상하고 완전 반대였네요. 그러게요. 원래부터 그럼 이분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열심히 작성한 글이라고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예.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성장 과정이라면 뭐 저도 잘했어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건 이제 JIP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고요. 저는 이제 소재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 상대, 유학생 보험 판매, 즐거움,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무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소재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부분들이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산업의 비전을 내가 알고 있었는지 등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소재를 바꾼다면 JIP라고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면 이런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류의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그 각각 국가의 출신들이 좋아하는 선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여기에 특화된 소재를 썼더라고 하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소재 선택이 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불합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소재가 워낙에 몇 가지 소재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처럼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힘을 겨루는 게 아니라 가장 스페셜한 몇 가지의 경험을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네, 김 멘토님. 경우였습니다. 예, 저도 불합격인데요. 그 성장 과정에 쓰인 경험이 외국 유학생 보험을 먼저 다가가서 많이 팔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험은 인사총무 직무보다 마케팅이나 영업 직무에 적합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총무에서도 이런 적극성이나 커뮤니케이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인사 업무는요 경영층의 뜻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회사의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그에 수긍할 수 있게 만드는 설득력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은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를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인사쟁이는 회사의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이 묻어있는 경험을 말해주었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격의 장점 및 특기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 마인드. 인데요. 근데 앞서 멘토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엔터테인먼트사의 자소서인 만큼 뭔가 좀 통통 튀는 창의력이 돋보여야 할 것 같은데 이 지원자의 소제목들은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거든요. 영장생이 보기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도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안전하고 좀 내용을 잘 요약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김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또 소제목 어떠세요? 예, 이 소제목은 제가 인사 담당자였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소서 코칭하면서 한 4-5번은 본 것 같습니다. 긍정 마인드 뭐 이런. 예. 이렇게 통상적인 소제목에 자기소개서는 채용 담당자한테 별 감흥을 주지 못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채용 담당자는 그 다음에 나올 내용도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갔을 때 채용 담당자는요, 본문에 눈길이 머무르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예, 대충 읽고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른 채용 담당자한테 대충 보았다는 것은 탈락할 확률이 높죠. 예, 자기소개서에서 평범은 죄악입니다. 예, 특히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무에선 그렇죠. 혹시나 이런 제목을 만회할 만한 재미있는 내용, 반전 재미가 있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 마인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처럼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성격이 저의 장점입니다.
영업지원부서에서 처음 세금 계산서 업무를 맡게 되자마자 직속사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관련 이메일을 처리하는 과중한 업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지만 값진 학습 기회가 주어졌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매일 업무 시작 전 업체별 업무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시행착오를 줄였고 2시간가량 초과 근무를 하면서 철저하게 검토했더니 단 한 건의 오류 없이 완성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만의 특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 순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멘토님, 사실 이 자신의 성격을 서술하는 항목에서는 이 지원자들이 어필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남들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기의 자랑을 해봐라 라고 할 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 항목을 보게 되면 뭐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 그런 대로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인사총무라는 업무에 있어서 뭐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직무와 연결 짓기에는 굉장히 약한 소재예요. 김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맞는 어떤 소재를 쓴 부분이고요. 저는 차라리 인사총무라고 하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는 이제 대기업의 인사총무에 관련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쟁회사의 어떤 복리 후생에 대한 벤치마킹 등 그런 내용들이 차라리 소재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지 분석적인 사고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글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또 이 항목에서도 있습니다. 김 멘토님께서도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대학 휴학 시절에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그 영업지원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소화하기 힘든 업무를 계획을 상세하게 세우고 초과 근무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수행해냈다는 에피소드를 썼는데요.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은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의 이력서를 제가 봤는데 이력서를 보시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나옵니다. 그만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는 것이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어디인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아예 쓰지 않으시던지 굳이 쓰시겠다면 왜 나오게 되는지 합당한 사유를 다른 곳에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 사유는 항상 공격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퇴직 사유는 회사의 경영 악화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 개인 가족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등 본인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었다는 퇴직 사유가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위 긍정 마인드 소유자라는 장점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을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불합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맞춤형 자소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자주 말하는 하고 싶은 말을 할래, 보고 싶은 글을 쓸래. 그런데 전형적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멘토님은요? 저도 참 불행하게 불합격이에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입사 지원서상의 자기 경력하고 이 지금 자기소개서상의 내용하고 이게 앞뒤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에서는 평균 재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두 멘토님께서 이번에도 불합격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풍요롭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주는 소통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인사 업무 또한 수치적인 성과를 자랑하거나 가시적인 직접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부서와 부서, 직원과 기업을 연결하며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JYP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한다면 첫째로 인사 업무의 프로세스를 완벽히 익히고 회사의 비전과 일치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인사 업무의 근간이 되는 노동법을 숙지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법 이슈를 체크하여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제가 가진 강점인 서비스 마인드와 소통 능력으로 동료들과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포부를 실천하여 당사의 인재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제한된 글자 수가 500자 이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자소서는 내용이 좀 짧게 서술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쓰다만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지원자가 이 엔터테인먼트사에 맞는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노력한 게 좀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이제 수박 겉핥기식 자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일단은 직접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전혀 실체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지원동이나 포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JIP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사 의지, 회사 분석, 직무 분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입사 후 포부의 내용을 본다면 얼핏 보게 되면 첫째, 둘째,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지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사 후 포부를 쓴다면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특별한 어떤 채용 프로세스가 있느냐, 일반적인 기업과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채용 프로세스 아니면 복지 등 여러 가지가 다를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안은 없고 나 들어가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 노동법 이슈를 체크하겠대요. 지금 들어가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동법을 얼마 동안 준비해오고 있고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지금 어떤 최저시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제 사례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다. 그래서 그냥 있어 보이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자소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후한 사람인데요. 예. 오늘은 계속 이제 불합격. 오늘은 네, 오늘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불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멘토님께서는 예, 저도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예, 저도 이렇게 불합격입니다. 예, 그 이유는 네. 이게 뭔가 음악하고 인사 업무하고 소통의 매개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말로 인사 업무를 미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인사 업무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인사 업무가 구성원들하고 소통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만요. 그렇지만 인사 업무는 경영진과의 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예. 경영이라는 업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재를 소칭해주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때로는 CEO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에게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칼을 들이대야 할 때도 있거든요. 예. 지원자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시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네. 멘토님들의 코멘트 잘 참고해서 다시 한번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 학생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 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3번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멘토님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요. 첫째, 지원 동기 부분에서 자신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쓰기보다는 회사가 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쓴다. 둘째,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인사 총무 업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열정을 발휘한 부분 또는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을 어필한다. 셋째, 입사 후 포부 부분은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고 나열하기보다는 시간 또는 단계 순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서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회사가 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쓴다라는 김 멘토님의 코멘트가 인상적인데요. 과연 영주 학생이 어떻게 풀어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적 자원 관리 강의에서 특정 기업의 채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 음악 전공을 꿈꿔 평소 문화예술 산업에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S엔터테인먼트의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직무 만족도를 보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채용과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꿈꾸며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을 수강했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실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ERP 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 및 OA 활용 능력을 길렀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 강의를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SPSS에 코딩하고 결과를 산출해 보았고 OA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임직원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살려 입사 초기에는 발로 뛰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인사 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입사 후 3년부터는 JYP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문화감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직원들이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이고 5년 이내에 이직률을 5% 이상 낮추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영주 학생의 자소서를 보니까 이 지원 직무에 딱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사전 코멘트 내용을 잘 담았어요. 예,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직무 만족도라는 현실을 언급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가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입사 후 포부도 시간 및 그 단계 순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일목요연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빈틈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희망하는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에 지원하는 분들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인사총무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